이번 시간에는 넘버스를 이용해서 가계부를 만들 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드 번호가 있어서 해당 코드 번호를 이용해서 함수 정형하면 현재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가격을 알 수가 있어서 가계부에서 쉽게 뽑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옆에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주식 관련 함수 거기에서 코드 번호 입력하면은 해당 현재가가 나오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드 번호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넘버스에서 어떻게 현재가를 알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변동폭이라든지 52주 최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에 관련된 가계부를 만들려면 표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 상단의 아이콘 4개 중에서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고 내가 원하는 표의 형식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럼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 첫 번째는 종목. 자, 종목. 두 번째는 매수 달러. 달러로 구입했을 텐데 얼마로 구입했는지 그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하려면은 매수 원가 그리고 현재가. 현재가도 달러가니까 요것도 현재 원가 하나가 더 있어야겠네요. 이게 샀을 때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그 손익이 얼마 되는지 알기 위해서 손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자, 이렇게 하면은 미국 주식 관련된 항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일단 전체 선택하고 분 모양 눌러서 가운데 정리를 한번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드 번호가 있어서 해당 코드 번호를 검색해서 현재가가 나오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코드 번호가 없으니까 일단 이 미국 주식의 종목명이 있습니다. 이 종목명들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종목이 어떤 이름인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거를 몇 가지를 제가 복사를 해서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뭐 PG라든지 LVS 이런 것들은 다 그 미국 주식의 그 종목명인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검색을 먼저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가. 이 현재가에 요 종목의 현재가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함수를 넣어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입력하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하고 뭐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로 는 표시를 한번 누릅니다. 넘버스에서는 어떤 공식을 입력할 적에는 는을 먼저 입력을 해야 내가 여기다 공식을 입력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fx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를 불러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x를 누르면 많은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가져올 건지가 나옵니다. 최근 사용하는 거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들이 보이는 거고 카테고리를 누르면 모두, 공학, 기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현재가라든지 이런 걸 알려면 스톡이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스톡이라는 함수를 쓰면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 그 다음에 옆에 가격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시가, 최고가 뭐 여러 가지를
뭐 52주 최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에서 스톡이라는 함수를 썼죠. 그러면 종목 코드에서 숫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주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 주식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면은 해당 주식이 이름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격 부분을 선택해 보면은 이름을 할 건지 변동을 할 건지 얼마가 변동이 되는지 전보다 얼마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시가, 최고가, 뭐 거래량 1년 52주 최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현재가를 알고 싶을 적에는 가격을 선택하고 녹색 버튼을 누르면 요거는 달러로 얼마구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주식의 현재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뭐를 입력하겠다. 그러면 선택해서 는을 먼저 선택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는을 먼저 선택하면은 공식을 집어넣겠다. 어떤 셀 더하기 어떤 셀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할 적에는 는을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는을 선택을 하고 글씨, 숫자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쓰겠다는 의사표시로 FX를 누릅니다. FX 눌러서 메뉴가 나오면 여기서 최근 사용하는 거 선택할 건지 카테고리 할 건지 여기선 최근 사용한 거를 이용하겠다. 스톡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종목 코드가 나오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이 써 있는 종목 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가격이니까 가격을 선택하고 아니면은 52주 최고가를 알고 싶다, 52주 최저가를 알고 싶다 선택을 하면 52주 최고가 그러면 요 주식의 52주 최고가는 요거고 현재가를 알고 싶으면 가격을 선택하고 누르면 현재는 얼마다 이렇게 52주 최고가라든지 최저가라든지 현재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식의 현재가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내가 공식을 집어넣고 싶은 셀을 두 번 더블 클릭해서 이게 입력창이 나오면 여기다가 숫자나 한글을 입력할 적에는 그냥 입력하면 되지만 공식을 어떤 셀 더하기 어떤 셀 어떤 함수를 쓰거나 할 적에는 는을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는을 먼저 쓰고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공식을 할 건지 아니면 함수를 쓸 건지 함수를 쓰려면 왼쪽 상단에 FX를 눌러야 됩니다. FX 선택하면은 여기서 팝업 메뉴 뜨고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쓸 건지 카테고리를 눌러서 각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찾아서 쓸 건지 저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를 쓰겠다. 최근 사용 누르고 스톡이라는 주식 관련 함수를 쓰겠다. 그러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가 입력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지만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HCHD라는 가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 HCHD라는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하면 일단 종목 코드가 입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격이 아니라 이름을 알고 싶다. 확인 누르면 이 주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가격이 알고 싶다. 현재가를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에 관련된 그거를 또 알고 싶다. 그러면 미국
주식의 대표적인 채권이 TLT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그것도 같은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는 함수를 쓰겠다는 의미로 는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fx 스톡 선택한 다음에 TLT가 들어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고 녹색 체크를 선택하면은 현재 가격이 나옵니다. 만약에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채권 ETF는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데 미국 주식의 환율을 또 따로 알아야 돼요. 오늘 환율이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환율 변동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그 환율에 관련된 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는 날짜, 그리고 뒤에는 요 환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환율은, 자,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환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환율에 관련된 거를 알려면 요 종목하고는 상관없이 환율에 관련된 함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스에서 매일같이 변하는 환율을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환율을 알고 싶은 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함수를 쓰겠다라는 의사표시로 오른쪽 상단에 는을 눌러야 됩니다. 는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fx가 나와요. fx를 누르면 최근에 사용한 것 중에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은 카테고리에서 재무에 보면 재무에 관련된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함수를 쭉 찾아보다 보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은 커런시라는 게 있습니다. 커런시가 이 환율에 관련된 함수예요. 통화 1, 통화 2, 가격. 그러니까 내가 미국의 가격을 알고 싶다. 그러면 USD, KRW,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통화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Shift 미국 환율을 알고 싶다. USD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쉼표하고 통화 2를 누른 다음에 우리나라로 가격을 하려면은 다시 쌍따옴표 눌러서 KRW 그리고 쌍따옴표 닫고 지금 첫 번째 통화를 하려면 미국 환율을 하려면 앞에는 USD 그리고 뒤에 KRW 가격 그 다음에 녹색 체크를 누르면 현재 환율은 1328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스톡이라는 스톡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지만 환율은 커런시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력하고 싶은 곳에 더블 클릭해서 키보드가 뜨면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는을 먼저 선택합니다. 글씨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쓰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FX 눌러서 이 함수 중에서 커런시라는 함수를 쓰겠다. 그러면 이 함수는 두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앞에 통화, 뒤에 통화. 앞에는 미국 거를 쓰겠으니까 여기서 쌍따옴표 먼저 하고 미국 달러를 검색해라. USD 쌍따옴표 다시 닫고 그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우리나라 돈을 알겠다. 그러면은 쌍따옴표에서
KRW 다시 쌍따옴표 닫고 가격이 아니라 변동표를 하겠다. 어저께 오늘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렇게 하면은 어제보다 3원이 내려갔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가는 종목 현재가는 코드 번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의 이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이런 식으로 앞에는 내가 알고 싶은 나라의 그 국가명, 그 다음에 원하는 KRW,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변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넘버스에서 이 해외 주식 관련 가계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종목들의 차트라 아니면 그 변동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터넷 창으로 불러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다가 SCHD라는 종목, 요 종목의 그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다가 링크를 걸고 싶다. 그럴 적에는 먼저 아이패드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사파리 브라우저니까 사파리를 먼저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파리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서 미국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을 적에는 저는 일단 구글을 주로 이용하니까 구글로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뜨면 여기서 이 구글 검색창에서 내가 알고 싶은 주식의 이름 SCHD라고 입력하고 들을 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화면이 검색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뭐 5일, 1개월, 6개월 뭐 요 차트 밑에 보면은 그 영어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화살표가 있는 거 이렇게 눌러 보면은 해당 주식에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 화면을 링크 시키고 싶다. 그러면 맨 위에 상단에 주소창을 누르면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요거를 복사를 일단 해야 돼요. 복사하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링크를 복사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 복사를 했으면 밖으로 나와서 넘버스에 돌아와서 넘버스에서 내가 그 링크를 연결시키고 싶은 글씨를 먼저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이 써있는 글씨를 꾹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서 영역이 설정이 잘 안 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꾹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영역 선택하면서 위에 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링크를 누르고 링크라는 항목이 팝업 메뉴가 뜨면 그 중에 링크라는 곳 옆을 눌러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 그러면 요 항목에 링크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요 글씨도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요 SCHD에 관련된 차트를 확인하고 싶으면 꾹 누르면 링크 열기가 나와요. 링크 열기 누르면 아까 봤던 화면이 그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넘버스를 이용해서 링크를 열어보거나 차트를 보거나 환율을 검색해서 변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어제보다 환율이 내렸는지 올랐는지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요거를 가계부에다가 적용시켜서 원하는 가계부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